장노출 전문반 작가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우리 7월 17일 이끼 계곡, 7월 24일 달계적 촬영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좀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금 불가피하게 조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제가 영상으로 이끼 계획하고요. 달궤적 촬영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계속 주중에 상세 내용들은 계속 순차적으로 레벨을 올려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정, 이끼 계곡, 그 다음에 달궤적 합성하는 방법, 포토샵으로 컨트롤 하시는 방법도 또 상세하게 단계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아마 작가님들께서 이끼 계곡 촬영하신 작품들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 합성하는 방법, 또 조정하시는 방법 활용해서 미리 좀 선행 연습해 두시고요. 일정은 다시 조정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끼 계획부터 먼저 간단하게 상황을 좀 먼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촬영 시점은 대략 일출 후 대략 1시간 정도 후, 그때가 가장 최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가 높게 떴을 때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잎 사이사이로 숲속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뭇잎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이 빛내림이 때로는 멋있을 수도 있지만, 이끼 계곡이 주제인 경우에는 그 빛 망울들이 너무 이렇게 산재해 있으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보통 해가 높게 뜨기 전에 일출 후에 찍는 거를 가장 최적 시간 타임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미 중상급의 레벨이 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촬영 방법은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하고 조금 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하고 또 참고하셔가지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촬영 정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ND 필터를 써야 됩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셔터 타임은 대략 4초에서 대략 8초 정도쯤을 기준으로 둡니다. 물론 그 시간 범위 안을 조금 못하게 도달되거나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물결과 흐름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예쁘게 담기는 최적 타이밍을 대략 4초에서 8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촬영 장소에 도착하시면 최적 위치를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물속 안으로 삼각대를 넣으실 수도 있고,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옆에 주변에 직접 뭐 장화라든가 이런 걸 신지 않으신 상태에서도 삼각대를 거치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화각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렌즈는 나중에 조금 잘라내는 크롭을 한다라는 가정으로 하시고요. 화각대는 대략 24mm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좋습니다. 거리가 만약에 물속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이시라면 2470이 조금 쾌적하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 안으로 다가설 수 없으시다면, 그렇다면 줌을 당겨서 화각을 맞추시면 되겠죠. 단초점 렌즈가 어떻게 보면 줌 렌즈보다 화질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일단 장노출 관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야경 사진처럼 빛깔렘을 얻고자 하는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줌 렌즈도 쾌적한 사진을 얻으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시니까요. 단초점 렌즈보다는 줌 렌즈가 더 유용하실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치에 진입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줌을 사용해서 화각을 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적정하게 좋은 위치에다가 삼각대를 펼치시고 카메라 고정하시고 화각 보신 다음에 일단 VR 기능,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렌즈는 일단 끄셔야 되겠죠. 먼저 1차적으로 삐릭 한번 해 두시는 겁니다. 노출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일단 초점부터 먼저 맞춰 주십시오. 삐릭. 보통 일정 거리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폭포 주변에 물에다 맞추지 마시고 물 흘러내려오는 그 옆에 돌이나 이끼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초점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삐릭 맞추신 다음에 렌즈 MF, 바디 MF 이렇게 일단 바꿔 놓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감도는 100으로 해 두십시오. 우리가 촬영해서 노출 단계를
올리거나 내리는 증감을 조절하실 때 감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이끼기구 같은 경우에는 삐릭하고 초점을 맞춘 그 후면 배경이 닫혀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배경이 그렇게 삐릭 초점을 맞춘 부분으로부터 뒤의 배경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최적 조리개 범위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6.3에서 F13까지 그 범주 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3에서 F13 범위 안까지 일정 거리에서 바로 이끼, 물 흘러내려오는 자리에다가 돌에다가 삐릭 맞추시게 되면 저쪽 뒤쪽에 있는 후면부의 초점 심도는 거의 큰 격차가 없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F9에서 출발하시는 게 노출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시는데 유용하세요. ND 필터가 필요하시겠죠? 보통 4초에서 8초 정도를 벌려 놓으시려면 우리가 해가 뜬 후에 대략 1시간 후에 적정 노출을 기준으로 대략 어느 정도 평균 범위를 말씀드리면 ND 필터 8 기준이 가장 적합하실 거예요. 8, 16, 32, 64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는 너무 무거운 거는 감도를 많이 올리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화질에 좀 영향을 주겠죠. ND2나 ND4는 좀 너무 밝고요. ND8부터 출발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노출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ND 필터를 끼우셔서 4초 내지 8초를 만드셔야 되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먼저 아까 제가 F6.3에서 F13 그 중간대가 딱 얼마냐면 바로 F9입니다. F9에서 한 스탑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 스탑이 바로 우리가 다이얼로 하게 되면 3클릭이죠. 3클릭을 내려가시게 되면 거기가 6.3이고요. F9에서 위쪽으로 3클릭을 올라가면 그게 F13입니다. F9를 기준으로 한 스탑 아래가 6.3, F9를 기준으로 한 스탑 위가 F13입니다. 자, 그러면 F9에다가 두시고요. F9에다 두시고 적정 노출을 감도 100에서 적정 노출을 판단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1초, 즉 0.5초가 적정 노출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상태에서 ND 필터 ND8을 끼시게 되면 딱 4초가 나옵니다. 네, ND 필터 딱 4초가 나옵니다. 즉 0.5초에 바로 ND 필터 8을 끼시게 되면 바로 4초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를 8초로 늘리고 싶으시면 감도는 그대로 두시고 적정 노출을 맞추셔야 되니까 아까 4초보다 8초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 노출 오버가 되니까 ND8은 그대로 ND8 그대로 두시는 거고 이 상태에서 노출치를 맞추시는 방법은 출발이 F9였으니까 4초에 한 스탑 위가 8초잖아요. 그렇다면 F9를 다이얼을 클릭 하셔가지고 3클릭을 눌리시면 한 스탑이 올라가죠. 즉 조리개가 더 쪼여진단 말이죠. 그만큼 빛을 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F9에서 F13으로 컨트롤 하시면 그게 아까 F9에서 4초였던 적정 노출이 8초에서도 적정 노출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4초 또는 뭐 6초, 7초, 5초 요 사이 값들은 그렇게 해서 조리개를 더 조이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조리개를 조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M모드에서 촬영하실 때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시면 되겠죠. 캐논은 또 그 달리 돌아가는 이 메인 다이얼하고 또 서브 커맨드 다이얼이 별도로 또 분리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A 모드를 쓰시는지 S 모드를 쓰시는지에 따라서 니콘은 무조건 엄지가 셔터 스피드고 집게 손가락 쪽이 무조건 조리개인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메인 다이얼하고 서브 다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모드에서든 S 모드에서든 메인 다이얼이 각자 해당되는 그 모드의 주체적인 다이얼이 되는 거죠. 그것만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M 모드에서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를 어느 다이얼로 조절하시는지는 이미 그거는 입문 단계의 기준이니까 우리 중상급 레벨에 계시는
장노출 전문반 작가님들께는 그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은 크게 필요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조리개를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9를 기준으로 조리개를 벌리실 건지 조이실 건지 그 차이로 컨트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경이기 때문에 캐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니콘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지만 픽처 컨트롤 또는 캐논에서는 픽처 스타일이라고 하죠. 니콘, 풍경, 마찬가지 캐논도 풍경 모드로 해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로우 파일로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색 공간은 어도비 RGB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나중에 로우 파일은 색 공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로우 파일을 보정하신 다음에 어차피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JPG 파일로 컨버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카메라에서 어도비 RGB를 지정하시게 되면 포토샵에서 JPG로 보내실 때 자동으로 어도비 RGB JPG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 번거로움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메라에서 미리 조치를 하시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파일은 sRGB, 어도비 RGB가 지정이 되는 색 공간은 아니지만 미리 지정해 놓으시게 되면 바로 사진의 메타 정보 안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2차적으로 다시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카메라에다가 미리 지정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장노출이니까 그동안 계속 쭉 해오셨던 것처럼 카메라를 건드리면서 흔들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니까 릴리즈 이거는 꼭 있으셔야 되겠죠. 만약에 릴리즈가 없으시다면 미러 업 쓰시거나 또는 미러 쇼크 방지 기능을 쓰시면 되겠죠. 캐논 같은 경우에는 미러 락 업 기능 하고요. 타이머 기능을 같이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제가 2차적인 후보적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순차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달궤적에 대한 기본 촬영법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하고 코로나가 4단계로 좀 상향 조정되는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끼 계곡도 달궤적도 다시 카메라의 조절 창을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워드리고 어떻게 컨트롤 하시는지 또 ND 필터를 끼운 상태에서 어떻게 조절하셔야 되는지는 순차적으로 계속 깊숙하게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 영상으로 안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코로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는 그 상황에 2차적인 일정 변경 조치는 다시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